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사연 보낸 이유는 얼마 전 겪은 막장 내연녀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남편의 내연녀는 아니고요. 바로 남편의 회사 사장의 내연녀인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본처도 아닌 내연녀 주제에 본처 행세하면서 갑질을 연발하더라고요. 내연녀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잠자코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죄질이 더러운 불륜녀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모님과 손을 잡고 내연녀를 된통 혼내줬습니다. 그때의 통쾌한 사이다급 순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남편은 참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제 남편이라서 이런 말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직장에서 무려 13년을 근무할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인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이 참 성실하고 보면 볼수록 진국이더라고요.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해서 바로 취직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성격도 좋고 업무 능력도 나쁘지 않은 덕에 나름대로 진급도 빨랐습니다.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뭐 하나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거기다 엄청난 사랑꾼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늘 시집 잘 갔다고 침이 마르게 칭찬할 정도였어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고 남편이 되게 잘하니까 저 역시 남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조는 기본이고 남편 회사에 무슨 부부 동반 모임이 잡히면 빼지 않고 무조건 참여하곤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들끼리 친하게 지내며 친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따로 만나서 놀기도 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 사모라는 사람의 문자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내용은 별다른 게 없고 날짜와 장소랑 한번 만나자는 말이 다였어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 동료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난데 너 혹시 문자 받았니? 받았어. 이거 뭐야? 사모가 직접 우리한테 연락한 거 맞지? 아니, 안 그래도 이게 뭔가 싶어서 언니한테 막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 단체톡 보니까 다들 문자 받은 것 같던데? 그래? 갑자기 왜 이러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내 말이 지금 그래서 다들 뭐냐고 난리야. 언니 뭐 집히는 거 없어? 아니, 나도 잘 몰라. 혹시 너는 뭐 아나 싶어서 전화한 건데? 나도 뭐 알만한 게 없는데. 아니, 한 번도 이렇게 모이자고 연락한 적 없잖아. 모임에 늘 대표님 혼자 나와서 아내분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둥, 이혼했다는 둥 별의별 소문이 무성했고. 그런데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지 궁금해 죽겠네. 대표 사모의 문자를 받고 우리는 모두 멘붕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늘 행사 모임에 빠졌던 터라 베일에 감춰진 사람이에요. 대표와 사모님을 두고 출처 없는 소문만 무성했죠. 한 번도 전면에 나선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문자로 만나자고 하니 이상하고 신기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직급 있는 직원들의 아내를 한자리에 싹 호출까지 했고요. 이 문자를 받고 한동안 단체톡에서는 사모님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 역시 의아스러워했어요. 사모님이? 그럴 리가. 먼저 모이자고 연락할 분이 아닌데. 봐. 여기 이렇게 문자 왔잖아. 다들 이 문자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상하다. 숙기 없으신 분이 무슨 일이래? 남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모임도 늘 참석 안 하셨는데. 진짜 별일이다. 그 정도로 숙기가 없으셔? 하긴 당신이 저번에도 이런 말 했던 것 같네. 그럼 이 문자는 뭐지? 대체 갑자기 왜 모이자고 하는 거야?
남편의 말은 참 이상했습니다. 가뜩이나 갑작스런 문자에 어리둥절한데 남편의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어요. 남편은 회사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으로서 전반적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회사 사람 중 남편이 제일 오래 다녔을 거예요. 회사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다 보니 대표님 집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회사 초기에는 사모님도 회사 일에 참여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모님까지 잘 알고 있었죠. 일하면서 한두 번 호흡 맞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모님이 건강 문제로 손을 떼게 되었고, 그때부터 회사가 점차 발전하면서 직원들 이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직원 중 남편이 유일했고요. 그런 남편에게 들은 사모님은 굉장히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 아리송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신경 써서 차려입고 모임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분위기가 좋은 한 카페였어요. 다들 모였나? 바쁠 텐데 이렇게 참석해줘서 고마워요.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놀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머, 놀라기는요, 사모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큰 영광이라 생각하는걸요. 맞아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뵈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되게 젊고 예쁘세요. 특별히 관리한 것도 없는데 워낙 타고난 미모라서 그런가? 처음 보는 대표님의 사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젊고 예뻤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어떻게 둘이 부부인가 싶을 정도로 나이대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았거든요. 다들 처음 보는 사모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위아래도 싹 훑으며 어떤 명품을 걸치고 왔는지 살펴보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사모의 비위를 맞추려고 알랑방귀 끼기 바빴죠. 사모란 사람은 그게 싫지 않은 듯 은근히 즐기고 있었고요. 저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면서 그동안 왜 한 번도 나서지 않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언니, 딱 봐도 대표님이랑 나이 차이 심하게 나지 않아? 그동안 안에 꼭꼭 숨겨둔 이유가 이거였나 봐. 엄청난 연하라.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젊고 예뻐서 더 깜짝 놀랐어. 그나저나 봤어? 온몸에 명품 휘감고 나온 거. 액세서리며 옷이며 다 명품이야. 걸친 것만 해도 외제차 한 대 값은 되겠네. 동생의 말대로 사모님의 걸맞은 자태였습니다. 진한 화장부터 향수, 그리고 온몸에 걸친 명품까지 고급스러움의 절정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모임에 왜 한 번도 안 나왔냐며 사모의 외모와 걸친 명품에 관심 보이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딸랑딸랑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들과 같이 취급당하기 싫어서 동생과 그저 나누는 대화를 듣기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사모의 칭찬과 자랑을 듣고 있는데 문득 김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남편 회사 일에는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자리 지루하기도 하고 저랑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늘 남편 혼자 다녀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남편 내조에 전념해야 바깥일도 수월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임을 종종 가질까 해요. 뭐 일반 직원 아내들까지 모이는 건 좀 그렇고 딱 이 정도 인원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직급 있잖아요. 끼리끼리 어울려야 하지 않겠어요? 네, 좋아요, 사모님. 당연히 그래야죠. 앞으로 이런 모임 자주 만들어서 서로 좋은 정보들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나저나 다들 김장했어요? 이제 곧 김장철인데.
아니요, 아직. 이제 슬슬 시작해야죠. 그럼 잘 됐네. 다들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같이 김장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김장이요? 아니, 나는 그렇더라고. 사서 먹는 건 영 신뢰가 안 가서.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많은 걸 아줌마한테 다 하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모임 시작한 김에 서로 김장하면서 친목 다지면 좋지. 안 그래요?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보통 몇 포기 정도 담그세요? 그렇게 많이는 안 담가요. 깔끔하게 한 300포기 정도? 300포기요? 우리 그이가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금방 없어져요. 또 주변에 나눠줄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300포기가 너무 많은가? 다른 회사 아내들은 대표 사모님한테 잘 보려고 아예 김치까지 담가서 준다는데. 난 그 정도 바라는 게 아니잖아. 재료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김장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인데. 아, 뭐, 그렇긴 한데. 뭐야, 하기 싫은가 보네? 내가 뭐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그냥 김장하는 것만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네. 다들 나한테 잘 보이기 싫은가 보다. 솔직히 말해서 내 눈에 띄면 나쁠 거 없잖아요?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서 진급 문제에 힘써줄 수도 있는 건데. 생각들 잘해요. 내가 굳이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요? 모양 빠지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다 회사를 위한 일이에요. 남편이 승진해야 가정의 평화도 뒤따라올 텐데. 사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서 살림만 해서 그깟 김장 별거 아니에요. 어머, 사모님, 저도요. 300포기든 400포기든 문제 없어요. 사모란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김장하라고 말했고 다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 남편의 승진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여한다고 하는 거였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김장일 도와주는데 저만 안 가봐요. 혹시라도 단단히 찍혀서 남편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입을 쩍 벌리며 놀라워했어요. 사모님이 정말 그러셨단 말이야? 와, 진짜 충격이네. 그런 말을 꺼내실 분이 아닌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숫기가 없기는 무슨 아픈 뒤로 다시 태어났던가? 무슨 일이 크게 있었나 봐. 당신이 말한 모습이 전혀 아니야. 드러내는 거 엄청 좋아하고 왕비노로 받고 싶어 한다니까?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그래서 당신 김장하러 갈 거야? 가야지. 그럼 안 가? 다들 가는 분위기인데 나만 안 갈 수 없잖아. 혹시라도 찍혀서 승진에 초치면 어째? 에이, 아니야. 가지 마. 우리 대표님 그런 거로 승진에 불이익 주고 그런 분 아니셔. 공과 사 철저하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게 모르게 아내한테 쥐어 사는 걸지도 모르잖아. 오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던걸? 아, 진짜 이상하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분이 아닌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300포기를 언제 다 해?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되겠지. 나 혼자서 그 많은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아무리 살림하는 여자라고 해도 김장 300포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진짜 허리가 아작나잖아요. 남편은 괜히 무리하다 큰일 날까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다 안 가면 모를까. 저 혼자만 쏙 빠질 수 없어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랑 같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세상에나 엄청난 양의 배추가 놓여 있었어요. 다들 빨리 왔네요. 잘 됐네. 얼른 해줄 수 있겠다. 일할 사람이 몇인데 300포기 금방 하지 뭐. 네, 사모님 금방 하죠 뭐. 그럼 나는 여기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내가 손에 뭘 끼고 만드는 걸 워낙 싫어해서 손 피부 다 망가지잖아요. 이게 내 관리 비결이랄까? 그럼요, 사모님. 이런 거 저희가 다 할 테니까 사모님은 앉아서 편히 쉬세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뭐예요? 얼른 시작들 안 하고? 아주 상전납셨습니다. 사모란 사람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김치 담그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구경한다고 뒤에 앉아있는 꼴이 어이없었습니다. 말이 구경이지 감나라 배나라 간섭은 말도 못하게 해댔어요. 좋게 말해서 구경이지 실상은 이것들이 잘 담그고 있나 감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추에 양념칠을 해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차 지쳐갔지만 그렇다고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사모에게 밉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걸 참아가며 양념칠을 해대는데 순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참호란 여자는 뒤에 앉아 도도하게 커피 마시면서 강아지를 하나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잠시 바닥에 내려놨는데 글쎄 그 강아지가 김치 담그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왔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잔뜩 양념 묻은 배추를 들고 몸을 돌리다가 그대로 강아지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강아지 털에 양념 묻은 건 기본이고 입고 있던 옷에도 양념이 범벅되고 말았어요. 그 꼴을 본 사모는 눈이 뒤집혀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미친 거야? 눈을 어디에 두고 일하는 건데? 어머 사모님, 죄송해요. 뒤에 강아지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게 뭐야? 미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털이고 뭐고 난리 났잖아. 어머 세상에, 이거 뭐야? 옷에 김치 양념 묻은 거야? 야, 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나 우리 두부 옷 최상급으로만 입히는 사람이야. 이 원단 명품샵에서 공수한 거라고.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래? 네, 제가 다 변상할게요. 강아지 미용비랑 옷값 물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사모님. 변상한다고 하면 다야? 이 귀한 걸 네가 어떻게 변상할 건데? 살 능력이나 있어? 너 지금 강아지 옷이라고 개무시하나 본데 이거 네 남편 월급으로도 어림도 없어. 알고나 짓거리려고. 김장이나 하라고 불렀더니 이게 뭐야? 별 거지 같은 게. 짜증나. 뒤에 강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접촉사고였습니다. 강아지도 제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 제 잘못만은 아닌데 그렇다고 강아지 탓하기도 뭐해서 그냥 사과했더니 거지 같은 개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억울해서 화가 났어요. 아무리 남편을 위해서 고생한다지만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무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사모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개라고 했어요? 아니 변상한다고 하잖아요. 이깟 천조가리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변상한다고요. 그리고 난 배추에 양념 칠하느라 강아지가 가까이 오는지 마는지 알지도 못했거든요. 강아지 주인인 사모님이 잘 보고 있어야지 왜 날 탓해요? 애초에 잘 봤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이 강아지가 먼저 내 쪽으로 다가와서 냄새 맡으려고 한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실수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김치 담그는 거 도와주고 있는 마당에. 뭐라고? 너 지금 대드는 거야? 이게 아주 미쳤네. 내가 누군지 몰라?
네 남편 다음 승진 때 브레이크 걸려도 상관없나 봐?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뭐 이깟 천조가리? 넌 상상도 못할 수준의 고급 원단이야. 니깎게 명품을 알아? 진짜 별 재수가 없으려니. 야! 너 분명히 변상한다고 했어? 강아지한테 이 매운 양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지? 자칫하면 우리에게 죽을 뻔했다고.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분수도 모르고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어. 사모님 고정하세요. 빈치 엄마 왜 이래? 얼른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내가 왜 사과해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닌데 다들 들었잖아요. 나한테 거지 같은 개라고 한 거. 어쨌거나 민지 엄마가 잘못했잖아. 사람이 동물보다 더 조심해야지. 사모님 신기 건드리지 말고 얼른 무릎 꿇고 사과드려. 얼른.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모욕적인 말까지 들은 마당에 내가 왜 사과해요? 이딴 것도 안 해. 사모면 사모답게 굴어야지. 어디서 승진 핑계로 사람을 수족처럼 부려먹어. 남편이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됐지. 내가 이딴 짓까지 해야 승진이 반영이 되느냐고요. 이거 엄연히 인권 침해야 노동 착취예요. 혹시라도 승진 못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방송사고 신문이고 언론에 확 제보할 거라고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날뛰네. 무릎 꿇고 사과하면 한 번쯤 용서해줄까 싶었는데 안 되겠다. 넌 진짜 매운맛 좀 봐야겠어. 돈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남편 승진 잘 되라고 가는데 끝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서 바닥에 내팽개치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핸드폰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톡방에 제 이야기로 난리가 났어요. 얼른 돌아와서 사과해라.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는 등 시덥지 않은 말만 해댔습니다. 그걸 보니까 더 열받아서 급기야는 전원을 확 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모가 절 상대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동물학대야. 우리에게 옷 망가뜨린 거 배상하는 거 기본이고 귀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 절대 용서 못해.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낼 거야. 아마 네 전 재산을 걸어야 할걸? 그럴 돈 없으면 지금이라도 와서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돈 없는 너 따위가 날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분위기 파악했으면 빨리 튀어와. 시몰한 여자는 끝까지 돈으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피해 보상금은 무려 5천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했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제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재수없는 일에 엮여서 마음고생해야 하는지 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사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남편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황당해했습니다. 진짜 사모님이 당신한테 그랬다고? 조금도 지어내는 것 없이 진짜 그랬단 말이지?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내가 뭐하러 이런 거짓말을 해. 나도 모든 게 다 거짓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당신 말 들을 걸. 뭐하라고서 이런 꼴이라 당하고. 성형을 얼마나 했으면 나보다 어리게 생겨서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어. 뭐 성형? 그럴 리가. 사모님이 무슨 성형이야. 진짜 미치겠네. 당신한테 그런 말 했다는 것도 성형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럼 지금 내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야? 됐고. 우리 이제 어떡해.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잖아. 피해보상금 봤어? 창피해서 변호사인 동생한테 연락도 못하겠어. 세상에 무슨 5천이나 달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상한데. 자세히 좀 말해봐. 성형을 많이 해서 뭐가 어떻다고? 남편은 아무래도 제 말을 못 믿겠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생김새를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 대로 그대로를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며
방으로 급히 들어가 뭔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뒤져서 겨우 나온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회사 확장할 때 찍은 사진인데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있는 사람이 사모님이야. 남편이 건네준 사진은 제법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기념적인 회사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남편이 사모님이라고 가리킨 여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얼굴을 통째로 갈아엎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정말 사모님이라고? 그럴 리가. 생긴 게 전혀 다른데? 성형하고 뭔 짓을 해도 이건 너무 심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 누구야? 아무래도 그 말이 사실인가 보네. 뭐가? 남편은 최근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몇 없을 정도로 직급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소문인데 대표가 젊은 비서한테 미쳐서 본처를 나몰라라 하고 별거종이라고요. 남편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남편을 쪼아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불륜녀가 본처 행세한 꼴이잖아요. 어쩐지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모이라고 한 것도 이상했는데 퍼즐이 딱딱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 친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제 동생은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거든요. 동생한테 창피해서 되도록 남편이랑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자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대응할 수는 있지만 꽤 골치 아픈 시간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녀 소송에 관해 물어봤어요. 그건 왜? 언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사실인지도 파악 못했고. 그건 내가 직접 알아볼게. 나랑 상관없어도 그년이 정말 불륜녀라면 다른 식으로 복수할 수 있는 거잖아.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한 방 날리는지. 생각해보니까 동생 말대로 맞대응하는 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뒤에 든든한 대표가 있으니까 돈이건 시간이건 넘쳐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그년의 높은 코를 확 꺾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지를 사모님이라 알고 아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된통 밟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진짜 사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사모님 만나서 뭐 하려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걸 수도 있어.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거기다 소문이 진짜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 난 진짜라고 생각해. 내가 본 얼굴이랑 완전 딴판이라니까? 거기다 나보다 어려 보여. 이게 말이나 돼? 난 돈을 처발라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년 내연녀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진짜 사모님 만날 방법이 뭐 없을까? 그년이 그렇게 본체 행세하고 다니는 거 사모님도 아셔야지. 남편은 괜히 일을 크게 키우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진짜 사모님을 만나야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륜녀한테 당한 수모 절대 못 잊는다며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볼 방법이 없냐며 애걸복걸하자 남편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제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줬어요. 제 부탁으로 어렵게 사모님의 연락처를 찾던 중 뜻하지 않게 진짜 사모님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오랜만이에요, 김 부장.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김 부장밖에는 없더라고요. 회사 일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좀 만날까요? 생각지도 못한 사모님의 연락을 받은 남편은 바로 약속을 잡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동안 대표와 숱하게 이혼하려고 했지만 돈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고 해요.
이미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별거하던 중 대표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회사 지분 문제로 쉽지 않았대요. 거기다 대표라는 사람은 본처를 개무시하고 지분까지 몰래 빼돌릴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모님은 사람을 시켜 대표를 무너뜨릴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남편을 선택한 거고요. 전에 손발 맞춰 일했던 기억이 좋기도 했고, 무엇보다 회사를 사랑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을 잘 알아본 거였죠. 그렇게 우리는 대표의 횡령 사실을 무기로 들고 내연녀가 있는 대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날은 직원 아내들과 모임을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어머, 민지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우린 연락 안 했는데. 마침 다들 모여 계시네요. 잘 됐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할 말? 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 네 주제에 돈 5천이 어디 있겠어. 무릎 꿇고 사정하려고 온 모양인데 틀렸어. 내가 기회 줄 때 잡았어야지. 없는 것들은 이래서 문제야.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는 기회를 자존심 하나 때문에 걷어차버린다니까? 제 손에 비장의 카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연녀는 한껏 저를 기만하고 들었습니다. 올라간 한쪽 입꼬리가 심하게 거슬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평하게 웃으며 받아쳤어요. 마침 테이블 옆에 통에 담긴 김치가 있길래 집에서 챙겨온 소금을 꺼내 왕창 뿌려댔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내 말 안 들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하긴. 이거 나도 담근 김치잖아.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 맛있게 먹는 꼴 죽어도 못 보지. 이게 바로 다 된 밥의 재뿌리라고 하는 거야. 지가 아주 제대로 미쳐서 발악하는구나. 돈은 없어도 자존심만 살았다 뭐 이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 무릎 꿇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꼴에 자존심 부리는 거라고. 그럼 혹시 알아? 내가 불쌍해서 봐줄지도 모르잖아? 무릎 꿇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네 앞에서 싹싹 비는 꼴 보고 싶나 본데 이거 어떡하니? 무릎 꿇고 비는 건 너일 것 같은데? 돈 없는 거지 주제에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발악해봐. 그래봤자 너만 손해니까. 난 네가 참 불쌍해. 한 치 앞도 모르고 이렇게 날뛰는 꼴이 우습네.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네 앞가림부터 하라고. 뭐? 이게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앞으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 구경도 못할 텐데 어쩌니? 지금이라도 실컷 봐도 그동안 여우같이 대표 옆에 붙어서 돈 뜯어냈지? 비싼 거 참 많이도 사줬을 거야. 가방이며 액세서리며. 근데 그거 이제 다 팔아야 해. 너 상간녀 소송 당할 거거든.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니까 빠져나갈 생각 말고.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상간녀 소송이라니? 제 말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와 내연녀를 번갈아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내연녀는 애써 괜찮은 척 표정 관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껏 경멸에 찬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왜? 사람들 있다고 철판 까는 거야? 하긴 그렇게 낯짝 두꺼우니 본처 노릇했겠지.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본처 노릇이라니.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본처가 아니란 소리야? 민지 엄마, 제대로 좀 말해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본처는 따로 있어요. 2년은 대표님 밑에서 일하던 비서였고요. 쉽게 말해서 2년은 본처 행세한 내연녀예요. 여러분 모두 그동안 다 속은 거라고요. 뭐? 내연녀? 그럼 그동안 저런 년한테 잘 버리고 개고생했다 이거야? 제가 던진 돌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들 내연녀를 죽일 듯이 쏘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초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내연녀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네가 봤어?
내가 내 언녀인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짓거리는데. 그리고 설사 내 언니하면 또 어때? 어차피 이혼은 정해져 있어. 이혼하면 당장 혼인신고 할 거고. 그럼 난 진짜 대표 사모가 되는 거라고. 어차피 정해진 운명인데 미리 사모 노릇한 게 뭐 어때서 이년아?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거지 같은 게 감히 날 모욕해? 넌 오늘 죽었어. 내 언녀는 제 머리털을 한껏 움켜쥐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열받아서 지가 아무리 난리 쳐봤자 제 앞에서는 주름도 못 잡아요. 그동안 머리털 잡은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꿀릴 위인이 아니죠. 단박에 그녀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채서 목을 확 꺾었습니다. 너 이거 안 나? 빨리 나. 당장 놓으라고. 제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용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욱 손에 힘을 줬고 그녀의 머리털을 모조리 뽑아버릴 기세로 뒤흔드니까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녀를 바닥으로 힘껏 밀쳤어요. 그리고 소금을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짜 주제 진짜처럼 굴어. 거짓으로 사모 행세한다고 진짜 사모 될 줄 알았냐? 꿈 깨. 그래봤자 넌 불륜녀야. 거지 같은 게라는 말은 너한테나 어울리는 말이라고. 대표 돈 처바르니까 네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웃기지 마. 남자한테 붙어서 기생하는 주제. 누가 누구더러 거지래. 대표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리고 너 상간녀 소송이 끝이 아니야. 사모님 이제 그만 나오세요. 어떻게 생긴 년인지 낯짝은 보셔야죠. 저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은 더욱 크게 웅성거렸어요. 곧 진짜 사모님이 등장하자 다들 입을 떡 벌리며 저와 사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내 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진짜 사모님인 걸 알아보고는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나인 척 행세하고 다닌 게 너구나. 사모님. 조용히 일이나 했으면 이런 꼴 안 당하고 살 텐데. 너도 참, 네 인생 네가 망가뜨리는구나. 이 집에 넣어드리려고 별의별 이유 만들어서 날 쫓아낸 거였어. 난 순전히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고작 너 때문이라니. 들었지? 곧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아, 그리고 하나 더. 형사조사도 받게 될 거야. 남편이랑 짜고 치고 회사 돈 횡령한 거 내가 다 알아버렸거든. 그걸 어떻게? 세상에 비밀이란 건 없어. 네가 아무리 명품 처바르고 사모님 행세해도 다 들키는 것처럼. 이제 좀 알겠어?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할지? 그깟 강아지 옷에 난리 떨면서 고소할 게 아니란 소리야. 넌 지금 상간녀 소송에 횡령죄까지 물게 생겼어. 결국 다 자업자득이지. 아무리 용 써도 넌 그저 가짜일 뿐이야. 사모님 놀이 그만하고 네가 사는 세상으로 꺼져. 저는 승리의 표정으로 내 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상황을 체감했는지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 애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러 사람은 그녀한테 오만 가지 욕을 퍼부었고 통에 잘 담긴 김장김치를 꺼내서 그녀한테 던져대기 시작했어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다들 새파랗게 어린 년한테 놀아났다는 걸 알게 된 후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거든요. 이러다 맞아 죽겠다 싶었는지 그녀는 김장 범벅을 한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진짜 목이 맬 정도로 고구마 우겨 먹다가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단숨에 들이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사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상간녀 소송 진행됐고 횡령건으로 대표와 내연녀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식을요. 정말 잘 됐어요. 큰일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겠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두 발 쭉 뻗고 푹 주무세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보다 김 부장이 더 애써줬어요. 내부 고발의 힘이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줬으니까요. 아닙니다, 사모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증거를 토대로 목소리 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지경인 줄도 모르고 대표란 사람을 철석같이 믿다니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때 회사 확장하기 전에 사모님이랑 잠시 일했을 때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대표님보다 더 회사에 진심이셨는데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나신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때는 남편과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내 능력을 질투한 것 같네요. 어쨌거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나 봅니다. 전에 같이 일했을 때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틀리지 않았어요. 내게 큰 힘을 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그런데 사모님,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이랑 나랑 회사 지분이 반반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모든 지분을 내게 넘겼어요. 이제 내가 이 회사 대표입니다. 앞으로 나와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해줄 수 있죠? 그럼요, 사모님. 저는 회사가 없어질까 봐 걱정했는데 사모님께서 맡아주신다면 걱정 없습니다. 금방 털고 일어날 거라 믿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나 역시 김 부장을 믿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큰일을 맡아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큰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 부장 같은 사람이 부장에만 그치면 재능 낭비죠. 곧 걸맞은 위치로 발령낼 계획이니 나와 함께 열심히 키워내가 봅시다. 가짜 사모님 행세에 속은 사람들은 그게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난리를 쳐댔죠. 그러나 우린 진짜 황금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 덕에 남편은 사모님에게 큰 신임을 얻고 회사의 높은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엄청난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다들 그런 남편을 부러워했고 특히나 내 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어대던 아내들은 부러워서 배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건가 봐요. 어린 년한테 노란한 생각만 하면 아주 치가 떨리지만 그래도 시원한 사이다 복수로 마무리 지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초고속 승진으로 전보다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게 다 내 연녀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 그녀는 감옥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에 반면 저는 꽃길을 걸을 일만 남았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